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화면에 어떻게 표시해 주세요. 그 형식을 정해주는 걸 보고 우리가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표시 형식은 엑셀에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걸 보고 사용자 지정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타까지 요만큼이 이제 엑셀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죠. 얘가 이제 우리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우리 사용자 지정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 우리 쭉 한번 엑셀을 통해서 직접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여기다가 제가 A, B, C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숫자 1, 2, 3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엑셀에서는 보통 문자를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이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별한 서식을 집어넣지 않은 경우에 문자는 왼쪽에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에 표시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열의 너비가 지금처럼 요만해요. A열의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처럼 숫자를 정수를 길게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제 지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B열 보세요. B열의 너비는 지금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소수점을 이렇게 이제 입력할 거예요. 소수점을 이렇게 입력해 놓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지수 형태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셀에다가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만큼만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줍니다. 해서 셀에 정수를 길게 입력했을 때 그리고 소수를 길게 입력했을 때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정수는 어떻게 표시해준다? 지수 형태로 표시하더라. 소수점일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 셀 너비만큼만 표시를 하는데 그때 반올림해서 표시를 해준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셀 서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단축키를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곳에 지금 일반이다, 숫자다, 통하다, 회계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일반인 거예요. 일반이 선택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회계가 됐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표시 형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다가 내가 원래대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서식을 지정했던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해제가 됩니다. 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그런 서식 같은 것들을 해제할 때 우리가 일반을 선택해 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일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요만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숫자 서식 좀 보자고요. 이 숫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숫자라는 걸 클릭하면 지금 내가 현재 선택한 셀이 이 셀이잖아요. 이 셀에 들어있는 그 숫자를 이곳에서 이제 미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냐? 소수점을 몇 개짜리까지 표시할 건지 그런 것도 자릿수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컴마 기호를 붙일래 말래 이런 거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값이 음수일 때 어떤 형태로 표시할래?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보자고요. 지금 제가 요 데이터를 선택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소수점이 입력이 되어 있죠. 소수점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를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일 때는 숫자 서식에서 뭐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주세요. 이런 거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천 단위마다 전부 다 컴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좀 보세요. 우리 음수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표시 형식이 있어요. 자,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주고요. 음수일 때는 지금처럼 양쪽 가로를 이렇게 묶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그 형태로 이제 바꿔줘요.
또 우리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에 들어가서 이제 음수 표시할 때 바로 밑에 거 얘 선택 한번 해볼게요. 얘 선택하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여기에 분명히 음수가 입력돼 있었는데 음수를 이런 모양으로 보여달라, 이런 모양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서 요 위에 거 두 개 좀 보세요. 요 두 개는 음수일 때 양쪽으로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때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없죠. 없으니까 마이너스 기호는 빼버리고 가로로 묶어서 음수를 표시하는데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달라, 까만색으로 표시해달라,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기호 없이 그냥 음수일 때는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음수 마이너스 표시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빨간색으로 보여주세요, 까만색으로 보여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이 음수일 때 여러 가지 형태, 모양으로 우리가 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지금 전부 다 이제 통하다, 회계다 해서 똑같이 이제 통하고 회계를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자고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통화교로 묶을 건데 지금 우리 셀서식에 들어갔을 때 통화라고 있죠. 이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수자릿수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통화 기호로 어떤 기호를 쓸래?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 그 표시를 어떤 형태로 할래? 요거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음수 표시하는 거는 우리 숫자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제 통화 기호를 요 기호를 갖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이요. 두 번째 셀 선택해 놓고 통화 선택해 놓고 기호를 이제 달러기호를 붙여 볼게요. 달러기호 이렇게 붙여 놓고 소수 자릿수는 지금 두 자리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0자리로 그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통화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제 데이터가 0일 때도 통화기호 그냥 이거 붙여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숫자가 이제 150만원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도 이제 통화기호 한번 붙일게요. 통화기호 붙이고 그냥 확인이요. 지금처럼 요게 통화기호 붙였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도 한번 보자고요. 자, 회계도 똑같이 할게요. 회계 들어가서 지금 보게 되면 회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소수 자릿수랑 기호랑 이 두 가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통화랑 비교했을 때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음수일 때 어떻게 표시할지 그게 선택하는 게 빠졌죠. 통화에는 음수일 때 어떤 형태로 표시해 주세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회계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호는 요 통화 기호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달러 표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회계 선택해놓고 여기서 이제 달러 표시해주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때 이제 0자리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실제 데이터가 이제 0일 때 한번 보세요. 회계로 선택하고 그리고 기호는 그냥 요 기호 붙일게요. 그리고 확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 150만원이 입력돼 있을 때 요것도 이제 회계로 한번 바꿀게요. 여기서 뭐 특별한 거 손대지 말고 그냥 확인이요. 자, 얘랑 지금 회계하고 통화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통화하고 회계하고 차이점이요. 통화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마다 앞에 이렇게 기호가 다 붙어요. 기호가 숫자 바로 앞에 붙는데 회계는 이 기호가 셀의 왼쪽에 가서 전부 다 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요. 이런 기호가 셀의 왼쪽에 붙냐 아니면 숫자 바로 앞에 붙냐 그 차이요. 그리고 또 통화하고 회계의 가장 큰 차이가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으로 이렇게 표시하냐 아니면 하이픈으로 표시하냐 이 차이요. 그리고 통화일 때는 내가 이런 기호를 쓰든 달러 기호를 쓰든 어떤 걸 쓰든 간에 이 기호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데 회계 형식일 땐 달라요. 회계 형식일 때는 이 원단이 있죠. 원단이 이 표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가 붙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할 때는 지금처럼 숫자 앞에 붙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통화 형식 같은 경우는 음수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회계에는 음수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통화와 회계의 차이요. 다시 한번 더요. 통화와 회계의 차이는 뭐다? 기호가 숫자 앞에 붙냐, 셀의 왼쪽에 붙냐, 그 차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하냐, 하이픈으로 표시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이점. 세 번째 차이점은 실제 데이터가 음수일 때
통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호가 됐든 기호에 상관없이 이 마이너스 기호가 이 기호 앞에 달러 표시가 됐든 원 단위 표시가 됐든 이런 거 앞에 붙는데 회계 형식일 때는 통화 요 원 단위 기호는 똑같아요. 원 단위 기호는 똑같은데 요 달러 기호를 붙였을 때는 숫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또 차이가 뭐가 있다? 음수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요. 그래서 통화일 때는 음수를 어떻게 표시할지 음수 표시하는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더라. 근데 회계에는 음수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표시 형식, 우리 리본 메뉴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여기 있고요. 얘가 이제 우리 통화기호 붙여주고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주고 해주거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 표시 형식에서 얘를 선택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지금 얘예요. 얘는 지금 통화기호가 왼쪽에 셀에 왼쪽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 기호는 회계예요, 통화예요? 회계죠, 회계 형식이고 이 버튼을 한 번만 클릭했을 때 뭐도 붙어요. 이런 기호도 붙지만 천 단위마다 컴마도 붙죠. 우리 표시 형식에 있는 얘는 뭐다? 우리 회계 형식이다. 그래서 통화기호가 붙고 천 단위마다 컴마, 쉼표까지 둘 다 같이 한꺼번에 붙여주더라.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숫자들을 쭉 써놓고 이 숫자들에다가 어떤 표시 형식을 지정했다. 그때 결과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통화기호가 됐든 회계가 됐든 요거 이제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회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도 한번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가 있을 때 우리 셀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날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 선택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영어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위에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선택해 놓고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연, 월, 일만 있는 것도 있지만 요일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20일은 목요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요. 해서 날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형식도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7시 30분 05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입력했습니다. 입력해 놓고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여기 시간이라고 있고요. 이 시간도 보게 되면 한글로 오전이다 오후다 표시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오전 오후 그런 표시 없이 24시간제로 표시해 주는 것도 있고 12시간제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한글로 시, 분, 초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이 표시 형식에서 우리 시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형식 지정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2라고 제가 숫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제 백분율을 지정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분율을 선택하면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우리 표시 형식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 퍼센트를 눌러도 이 백분율 스타일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랑 똑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분율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소수 자릿수만 지정할 수 있어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거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분명히 숫자 12만 썼지만 백분율 얘를 선택하는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더라. 100을 해서 퍼센트를 붙이는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12만 입력했지만 백분율 스타일을 찍는 순간 곱하기 얼마를 한다? 곱하기 100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아까 소수 자릿수를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표시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0.5라고 쓸게요. 그리고 0.25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분수라고 있어요. 분수. 분수를 선택하는데, 분수 여기 보게 되면 한 자리 분모다, 두 자리 분모다, 세 자릿수 분모다 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분모를 2로, 분모를 4로, 분모를 8로, 분모를 16으로 이런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분모를 16으로, 분모를 10으로, 분모를 100으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금 저는 한 자리 분모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아까 제가 숫자를 쓸 때 소수점을 입력했죠. 0.5를 입력했더니 2분의 1이라고 나온 거고 0.25를 입력했더니 4분의 1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셀에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을 분수로 그렇게 표시해 주더라. 거기에 표시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부터 7까지 이렇게 숫자 입력했어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우리 표시 형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쪽에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수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소수 자릿수가 0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지수 형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해서 지수 형식에서는 우리가 소수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제가 50이라고 숫자를 쓸게요. 써놓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라고 있어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입력한 이 50이라는 거를 텍스트 문자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50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문자로 취급이 돼서 왼쪽에 가서 붙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ABC라고 그냥 엑셀에 입력하게 되면 얘는 문자기 때문에 셀의 왼쪽에 붙고 1, 2, 3은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는다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입력했을 때는 50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니까 왼쪽에 가서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요. 5 더하기 쌍따옴표 찍어서 제가 4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 4라는 건 지금 쌍따옴표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자로 취급이 될 거고요. 앞에 숫자 5는 그냥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 5랑 문자 4랑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계산이 돼서 9하고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수식 입력처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문자 4라고 그렇게 아직도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문자로 입력된 그런 숫자 있죠. 문자로 인식된 그런 숫자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중간에 계산 연산식을 쓰게 되면 그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알아서 해줍니다. 원래는 문자로 취급되어 있는 것들은 계산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원래는 숫자지만 그게 이제 문자로 취급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계산식에서는 전부 다 숫자로 인식이 돼서 계산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맨 밑에 이제 기타라고 있습니다. 이 기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편번호라는 이런 형식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전화번호 형식도 있고, 주는 번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같은 것들, 입력한 것들을 한자로 표시해 주세요. 한자 가는 자로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숫자 표시하고 뒤에다가 한글 표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는 기타에 있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표시 형식이 다 끝났습니다. 교재에 써져 있는 설명들 있죠? 그 설명들을 제가 여기서 엑셀을 통해서 전부 다 싹 다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숫자일 때 표시 형식에 보면 우리 숫자라는 거 있었어요. 통화도 있었고 우리 회계도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세 가지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분율일 때는 원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그리고 퍼센트를 붙인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하시고 지나가세요.